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어벤져스 혹은 봉숭아 학당입니다. 예, 이 어벤져스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초능력자들이 뭉쳐서 싸우는 그런 영화잖아요. 네. 근데 왜 어벤져스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네, 오늘 해보려는 얘기는 국민의힘 지도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이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런 인사들이 모두 한 지도부에 있다면 어떨까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의 형태를 현행 단일 지도체제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앞서 말씀드린 인사들이 모두 한 지도부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는 어떤 점이 다르길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현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요, 이 당대표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를 별도로 이렇게 입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가 분리되어 있는 건데요. 반면에 집단 지도체제는 통합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이 득표 순으로 최고위원 4인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1위로 뽑힌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당권 주자로 꼽혔던 인물,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탈락하지 않고 전부 지도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당 지도부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 한동훈 원탑 체제가 민주당의 쓰리톱 선대위 체제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성의 일환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면 당대표에 준하는 소위 고출력 스피커들이 여러 개가 확보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당을 이끌게 되면은 어떤 누구도 당을 좌지우지 못하게 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도부의 중량감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점, 또 명심 일극 체제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깨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대로 당 주류 입장에선 당 대표 권한이 분산되니까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단 지도체제로 가자는 주장은 주로 수도권이나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당권 주자로 꼽힌 한 인사는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유불리에 따른 주장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다른 당권 주자 역시 집단 지도체제는 과거에 실패 사례가 있다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시절에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요.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이 그 당시 2등이었는데 건건이 부딪히면서 지도부 회의가 매번 개파 간 대리전 양상이 되곤 했습니다.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견만 난무하는 이른바 봉숭아 학당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어벤져스 혹은 봉숭아 학당의 느낌표는 악마면 어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박지원 당선인이 과거에 했던 말인데요. 험난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을 잡고도 넘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2석 거야를 상대해야 할 지금 국민의힘도 내부 투쟁을 하거나 개파를 구별하며 배제할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요. 위기의 여권, 배신자나 변절자 프레임에 가둬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뺄셈 정치에서 누구 하라도 일단 힘을 합쳐보려는 덧셈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향후 지도체제도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